그녀는 나이가 들었다. 주름이 하나둘 생겼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 그녀의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히 깊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강함은 시간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그녀 안에서 깨어난 의식이 만든 것이다. 살아오며 겪은 고통들, 잃어버린 사람들, 말하지 못한 상처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들 속에서 스스로를 직면했고 무의식의 그림자를 마주보며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빛으로 끌어올렸다. 칼 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인생은 변한다.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떻게 보여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힘이 깨어난다. 이 영상은 그녀처럼 시간에 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넘어 자신을 이겨낸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세월은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은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조용히 세상을 바꾼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안다. 시간은 정직하다. 우리의 몸,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빛에 지나온 세월을 가감없이 새겨 넣는다. 피부는 처지고 에너지는 줄어든다. 자신감은 때때로 흔들리고 과거의 선택들이 문득 후회로 다가오기도 한다. 세월은 이렇게 약함을 드러낸다. 무엇을 잃었는지, 어디가 상했는지, 그동안 무시하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의식은 태어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을 마주본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힘이 시작된다. 그녀는 안다. 몸은 약해질 수 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은, 의식의 힘은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 의식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다.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와 눈을 맞추는 용기다. 그녀는 이제 안다. 외부의 젊음은 사라지지만 내면의 깨어남은 깊어진다. 그것이 진짜 힘이다. 세월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세월을 통해 그녀는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그녀의 힘은 나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가에서 나왔다. 거울은 말했다. 당신은 변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는 깨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깊이가 있다. 그 깊이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았다. 그것은 버려졌던 날, 오해받았던 밤, 울음을 삼켰던 아침들을 지나오며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려 한다. 부끄러운 것처럼, 약한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안다. 상처는 숨길 것이 아니라 견뎌낸 증거라는 것을. 그녀는 부서진 채로 일어섰고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때론 쓰러졌지만 다시 걷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그녀의 영혼에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 생겼다. 칼 융은 말했다. 고통은 성장의 연료다. 그녀는 이 말의 진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다. 상처는 그녀에게 약점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감싼 힘이 더 강해졌고 마음은 이전보다 더 유연하고도 단단해졌다. 마치 한 번 부러진 뼈가 그 부위에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 한 번 무너진 마음이 그 자리에 새로운 힘을 키워낸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다. 상처가 또 찾아와도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을 줄 알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상처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근육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짜 피로하게 만든 건 몸이 아니라 피하고만 있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시간 외면했다.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두려움은 말없이 그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림자는 점점 깊어져 삶의 색을 바래게 했다. 그러나 진실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것은 더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섰다. 두려움과 마주봤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말 걸어주길 기다리던 내면의 어린 자아였다는 것을 닥터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이 대면하지 않는 그림자는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그림자를 품었다. 불안을 직시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깨어났다. 그녀는 이제 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영혼은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나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온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는다. 예전엔 그랬다. 자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사랑받기 위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힘은 말에 있지 않다. 힘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떠들며 강해 보이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해질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밤의 통찰, 수많은 눈물 뒤의 이해, 그리고 끝없는 내면의 대화가 담겨 있다. 그녀는 혼잣말을 자주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낄까?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그 내면의 질문들이 그녀를 외로움에서 지혜로 이끌었다. 칼 융은 말했다.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의 무의식은 더 깊이 일한다. 그녀는 그 무의식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그녀는 침묵 속에서 말한다. 존재만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눈빛 하나로 느껴지는 신뢰, 흔들리지 않는 호흡에서 풍겨나오는 안정감. 그녀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된 평화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조용한데 이상하게 끌린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소라는 불안을 감추지만 조용함은 자신을 마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이다. 그녀는 이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급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모든 걸 계획해야 했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붙여야 했고, 지금 당장 결과가 보여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무너졌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낯설고 버거워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녀는 알게 되었다. 삶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모든 게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던 날,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고 한 문장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한 실수를 통해 진짜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삶은 늘 말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모든 건 제 시간에 온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무의식이 받아들일 때 세상은 그 실현을 도우려 움직인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힘이 움직이지 않아도 삶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마음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자신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고 그것이 삶과의 협력이다. 삶은 늘 우리 편이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녀는 그 흐름을 믿기로 했다. 믿었더니 삶이 반응했다.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어지고 의미 없는 고통이 길이 되고 멈춘 것 같은 시간이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제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삶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한때 그녀는 강함을 다르게 이해했다. 울지 않는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강한 사람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참고 버티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조차 자기 마음에 닿지 못하는 채 점점 메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문장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부드러움은 약해 보였다. 흔들리는 것이고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삶은 다시 한번 그녀를 깨우쳤다. 아픈 친구의 눈물을 마주했을 때, 아들의 실수를 끌어안아야 했을 때, 자신의 실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했을 때 그녀는 알았다. 강함이란 부드러울 수 있는 용기라는 걸. 떼칼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직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그림자와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다. 그림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지라는 말이었다. 부드러움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손길이다. 그녀는 이제 안다.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는 것은 물이라는 것을, 한순간의 분노보다 오랜 이해가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단단하게 무장한 사람보다 유연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 이제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고 조용히 감싸 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아.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의 부드러움은 단지 성격이 아니라
삶으로 다져진 지혜이며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녀는 늘 세상을 따라갔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고, 가정의 요구에 맞추고, 좋은 사람, 괜찮은 아내, 이해심 많은 엄마라는 이름 안에 자신을 눌러두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다르다. 이제는 세상이 그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가 세상을 흔든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왔다. 소리내어 자신을 드러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무엇이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어떤 감정들이 오랫동안 눌려 있었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지. 그녀는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대신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말이 아닌 에너지로 전해졌다. 가족은 그녀의 안정감을 느꼈고, 친구는 그녀와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고, 주변은 그녀를 바라보며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어? 왜 당신은 늘 중심을 잃지 않아?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살아낸다. 그리고 그 살아냄이 세상의 조용한 울림이 된다. 칼 융은 말했다. 그녀가 바뀌자 세상이 반응했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면에서 깨어난 에너지가 하나의 존재로 정리되고 그 존재가 세상의 새로운 파장을 만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는다. 변화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녀 자신이 변화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이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아도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조용하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 그녀만의 빛이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한 말들, 끝내 붙잡지 못한 관계, 아이에게 상처 주었던 날, 자신을 외면하고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마치 마음속에 돌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론 웃었지만 속은 늘 무거웠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나는 나를 그렇게 오래 벌주고 있었을까? 그 순간 그녀는 이해했다. 용서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에게 허락하는 은혜라는 것을. 칼 융은 말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언제나 바깥에 투영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래된 상처 하나하나를 불러냈다. 그리고 그 상처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나도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결박이 풀려나갔다. 진짜 자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자기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 순간 삶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비교하며 살아왔다. 젊을 때는 외모, 중년에는 자녀의 성공, 나이가 든 지금은 다른 여성들의 인생과. 하지만 비교는 늘 그녀를 작게 만들었고 어느 누구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이 자꾸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말했다.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깨달았다. 비교는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남을 부러워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점점 잃어간다는 것을.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당신이 될 수 있는가? 그녀는 결심했다. 남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대신 자기 안의 독특한 리듬과 목소리를 따르기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그녀는 자기 삶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요하지만 강한 존재감이 자리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젊음, 사랑, 믿음, 사람들, 특히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했던 날들. 그 날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상실은 단순히 무너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이 내미는 질문이었다. 네오는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울고 멈추고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다 어느 밤 그녀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깨짐 속에서 진짜 나라는 존재가 나온 것 같았다. 칼 융은 상실과 죽음을 자기와의 재통합을 위한 성숙의 과정이라고 봤다. 그녀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상실은 누군가의 부재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문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잃었지만 그 속에서 나를 얻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후 그녀는 더는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은 말한다. 이제는 내려놓을 나이야.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녀는 그 말들 속에서 불편한 거짓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칼 융은 인생을 하루로 비유했다. 아침은 자아를 만들고 점심은 세상을 구축하며 오후는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녀는 지금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오후는 피곤한 끝이 아니라 가장 풍성한 시작이다. 더는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는 모든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자신의 중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솔직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녀는 중년 이후가 가장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자기 회복의 시간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의 나는 내가 되어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새로운 생의 숨결이 살아있다. 그녀는 늙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몸은 느려졌고 피부는 얇아졌고 세상의 관심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지금 이전보다 더 빛나고 있다. 눈빛이 깊고 말에는 울림이 있고 존재는 고요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왜일까? 그녀는 시간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겨냈다. 누군가는 주름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녀는 그 주름 하나하나에 살아낸 기억을 담았다. 누군가는 과거를 후회하며 무너졌지만 그녀는 그 과거를 껴안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칼 융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통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해냈다. 갈라졌던 감정들, 외면했던 진실들, 사랑받고 싶었던 내면의 아이까지 모두를 데려와 하나로 통합했다. 이제 그녀는 불안하지 않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자신에게 진실했기에 그 어떤 것도 그녀를 흔들 수 없다. 시간은 그녀를 늙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시간을 성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여성들이 배워야 할 가장 깊은 힘이다.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